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민주당, 속도 조절에 들어갈까요?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담판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국회 상황으로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까지 의총 참석하다 네,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의총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총이 이제 3시에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송영길 당대표,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인사말까지만 듣고 막 나오던 참에 이제 문체위 간사 김성원 의원 법안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그까지만 듣고 지금 나왔고, 지금 이제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제 아마 원내대표께서는 국회의장이 마련한 협상 테이블에 지금 참석을 해서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그렇게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오후 5시에 본회의가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죠. 그런데 본회의는 아마 시간이 연기될 가능성 별로 없고요. 본회의는 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상임위원장 분들도 이제 다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언론중재법 상관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여러 가지 또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과 상관없이 오늘 본회의는 5시에 예정대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처리할지 여부는 의총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보고회 이런 제목으로 회의를 네,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역시 우리도 지금 만일 이 끝끝내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걱정, 또 국내 언론단체, 법조단체 뭐 정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 걱정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이런 중대한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강행할 경우에 야당으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든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장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들 모임에 총회에 이제 2번째로 참석했는데, 이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저녁에 사실은 MBC에서 100분 토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도 나가실 예정이시죠? 네.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여야 의원끼리 이 법안을 같이 논의했던 두 의원 간의 토론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갑자기 내일 할 게 오늘로 당겨져서 저쪽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시겠다고 하니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렇다면은 하지 않고 밖에서 장외에서 이제 한번 수기하는 모습을 보이시려나 보다라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시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보니까 적장을 밖에 불러놓고 안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양상이라면은 이건 얼마나 방식이 아니다. 그 논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오늘은 이 법안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지금 상당히 개취에 따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에 100분 토론인가요? 토론조차도 지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예정대로 언론중재법이 처리가 된다면 100분 토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 예, 지금 사실은 밖에서 수기해서 논의하자. 여야 대표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취지로 해서 성사된 토론인데, 그 논의와 관계없이 오늘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당초에 전제가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최영도 의원님 말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과 또 이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중에서도 법안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이게 피해 구제가 되겠냐, 더 세게 해야 된다 해서 반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고의중과실을 과연 누가 할 거냐, 이게 고의중과실의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진실 보도라든지 언론 보도에 이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제 정권 비리
보도를 못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뭐 한다. 또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걱정하시는 시민단체나 이쪽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 뉘앙스는 완전히 틀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 시기는 4월로 미뤄놨기 때문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 공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중과실 문제라든지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송영길 대표가 주요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을 쭉 만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정의당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 또 국회의장 주재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아마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건 좀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 지금 무슨 이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걱정할 정도로 이 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의식은 과유불급이다. 이건 정말 교각사루다. 언론의 잘못된 것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이건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흔들 만큼 위험한 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고 그 인식이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지도부가 덜 강경하니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희 걱정하는 이겁니다. 권력 말에 여러 비리 의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재산적인 그 압박을 가하는 이런 징벌적 손배소를 하게 되면은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 권력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기 후에 나왔을 경우에 그걸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죠. 아니 나온 권력 비리도 없는데 무슨 권력 비리가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서 권력 비리 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을 불과 1년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4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역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급 측근에 대한 돈과 관련된 이런 비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 비리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리라든지 이런 비리는 아마 퇴임하실 때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나왔다면 이미 나왔겠죠.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뜨겁네요. 오늘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두 분이 말씀 계속 하시네요. 일단 오늘 여야 대표들도 관련 발언을 다 내놨었는데요.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 자유질서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력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사설 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견제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의원님도 그렇고 양당 대표의 발언도 거의 뭐 평행선입니다. 이게 좁혀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저희가 많으면 본격적으로 토론하겠는데 다뤄야 될 이슈들이 많으니까 한 1분 이내로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좀 주장해 주시고 왜 이 법안이 꼭 필요한지 먼저 뭐가 문제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언론의 중재 기능을 높여서 지금 이런 겁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명예회복이 지체되고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지체되면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명예회복을 하게 하고 빨리 허위 보도를 밝히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지금 이 법을 강행하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그걸 지체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거 될 것이고 또 하나 현재 손배소로 나가는 자꾸 손배소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손배소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공직자입니다. 지난 해에 보면은 저 손배소 분석 결과를 보면은 명예훼손 사건요. 지금 50% 공직자입니다. 기업과 단체를 포함하면 70%입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최종 판결에서 70%가 집니다.
패소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의혹 비리 보도 이런 것들 또 그 고위공직 비리라는 것은 권력 비리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5배 징벌적 손배에다가 또 형사적으로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를 지어준다는 것은 권력의 비리 보도, 특히 집권 말기 여러 가지 이제 터져 나올 이런 내부 제보를 차단하는 그런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재갈법이다라는 규정이셨고요. 반대로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이 이 현실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언론 자유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차고 넘치는 언론 자유에 비해서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이 언론중재법의 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더더구나 작년 한 해 한번 봅시다. 작년 한 해에 언론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중재를 할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사건이 작년 한 해만 4,000건이 넘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벌써 2,000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60%가 개인이고 또 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3분의 1은 또 소를 취하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면 좀 미세한 부분은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언론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언론 자유가 넘쳐나는 것만큼 언론 신뢰도 좀 국민들로부터 넘쳐나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본회의는 오늘 오후 5시로 예정이 지금 돼 있고요. 강행 처리를 하면 오늘 당대표 간 토론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셨는데 100분 토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100분 토론 팀이 다른 걸 찾아야 됩니까? 저는 통과가 되든 아니면은 이것을 뭐 연기를 하든 통과가 안 되든 간에 공론장에 나오셔서 더더구나 이제 양당의 이제 또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언론에 관한 전문가신데 당 대표와 또 그 당에서 가장 잘하는 분 해가지고 2+2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여러 가지 논리도 좀 제공을 하고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뭐 통과 가부를 떠나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자,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논의를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하는 만큼 이 논의는 좀 미루고 그러면 여야 대표가 밖에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한 모습을 보여주자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까 법은 법대로 강행하면서 적장을 밖으로 불러내놓고 대화하는 참에서 여기 뒤에서는 칼을 겨누는 꼴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론은 좀 미루고 오늘은 필리버스터로 송영길 대표도 필리버스터로 나오셔가지고 찬성 토론을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 당대로 내 의원들이 찬성 반대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공정파를 통해서 양당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충분히 뭐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러한 토론은 충분히 저는 권장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여야 의원끼리 해도 됩니다. 김성은 의원 저랑 해도 되고요.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의장실에서 아마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양당 모두 지금 의원총회도 하고 있고요. 국회 상황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지난주에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놀라웠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됩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저한테 죄가 없으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윤희숙 의원 위선자라는데 저 역시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예, 무슨 도박판의 칩처럼 의원 배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재수 의원도 사퇴하라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퇴할 수가 없죠. 우리 윤희숙 의원이 아마 고생을 좀 안 해서 저렇게 쉽게 이제 사퇴를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지역구야 서울 강남 서초 아닙니까? 저희는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죠. 쉽게 당선됐으니까 쉽게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부산에서
10년 세월 내리 3번을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투표를 해주신 그 마음의 준엄함,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윤희숙 의원은 쉽게 공천받아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쉽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막 던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재수도 같이 사퇴하자 그러는데 저는 낄낄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업무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 같이 사퇴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뭐 언제 한번 뵈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저한테 그러는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전부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모하고 야 기자회견장에서 저렇게 절제되지 않은 감정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무슨 어설픈 물귀신 작전이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언론 지수 이야기, 자유 언론 지수 이야기했죠. 사실은 민주당이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언론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2021 우리 6월달에 최종 걸 안 보신 모양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꼴찌하다가 지금 이제 중위권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그 지수를 보면 똑같은 게요. 정치 수준하고 우리 언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신뢰 수준하고 정치가 더 엉망이죠. 지금 윤희숙 의원이 참 놀랍게도 너무 가혹한 자기 기준. 우리도 말렸습니다. 그건 왜 그 사퇴하는 문제냐. 아버지 문제와 구분되는 문제인데 무슨 대한민국이 연좌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아버지의 죄가 왜 딸의 죄가 되느냐. 이런데 말렸는데 본인이 가혹한 결단을 내려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마구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죠. 아니면 말고 KDI가 예타 평가니까 예타 보고 했을 것이다. 이 사실관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요 말에 책임을 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언론도 지수도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재수원에 빼달라 그럴게요. 일반적으로 정치를 정말 보면 오해가 제가 죄송한데 있을 한 말씀만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 공급도 받았잖아요. 팔았다는 그다음에 거예요, 서울 그전에. 성북 물론 팔았죠. 분양가만큼이나 이윤을 얻고 팔았죠. 서울 그렇지, 우리 성북에 공무원들이 아파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구인 서울 소초에 7억짜리 전세를 삽니다. 예로 들면 저는 땅 한 평이었고 집이 없습니다. 저는 보증금 1억 7천에 월세 40만 원짜리 사는 반전세 임차인이거든요. 땅도 한 평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하면 그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한 두세 번, 세 번, 네 번 떨어져 가면서 지역구를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한 표 한 표 주신 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원직을 던지면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실의 무게가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사퇴하자 그러는데 저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 10개를 합쳐도 제 지역구 값어치가 틀립니다.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건 말씀을 중대한 드리고요. 말씀인데 그다음에, 서초구민에 대한 등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희숙 의원은 진정성을 상실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임차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닌 거 드러났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널검하게 소망, 농사 짓는 소망, 그것도 아니라는 게 본인 아버지 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소명을 해라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새빵살이 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 같은 사람 같이 사퇴하자. 저는 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퇴도 저는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정치인이 진정성을 내보려면 자기가 선택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윤희숙 의원이 선택했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거죠. 첫 번째, 탈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사무실을 빼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나오는 월급과 수당을 반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정치자금 쓰다가 남은 거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죠. 스스로 선택한 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너한테 던져놓고 민주당에 던져놓고
그러고서 무슨 참신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죄를 이렇게 전부 진실하면 엄청난 죄지요. 그러면 바로 국회의원 사퇴시켜줘야죠. 그 표결해가지고 잘라주십시오. 근데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 임차인이 아니면서 임차인이라고 했다. 뭐 주민등록금 위반했는데 실제로 한 적이 없다. 그거 다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작은 사실도 거짓말도 모이면 태산처럼 모이면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조심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이번에 정말 이런 이제 사소한 이런 문제에 걸리면은 그 비록 아버지의 죄라고 하더라도 정치가 책임지겠다는 이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참 보기 드문 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말씀은 윤희수 네. 의원께 드려야 될 말씀으로 저는 맞아요.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 정치권에서 상대당을 겨냥하면서 사퇴하시오라는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윤 의원이 스스로 했죠. 예. 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당에서는 야 이게 사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박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낯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당은 사퇴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라 이런 입장이 분명합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우리가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도 본인이 자기가 든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고 이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통 민주당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탈당하면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던져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 그렇죠. 그게 우리 당 익숙하죠. 의원한테.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요구 전에 이미 자신이 더구나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동산 문제를 맞서온 사람이 자신의 부친의 일로 이렇게 연루됐으니 이게 정권 교체에 혹시 누가 될까 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에 이런 정도의 큰 누를 끼쳤다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게 했을 만큼 우리 여야가 함께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입장은 잘 알겠고 네. 상정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최영도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정권 교체에 누가 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정권 교체에 누가 될까 봐 빨리 본회의 상정해서 사퇴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건물 사러 갔다가 땅 샀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건물을 사는 메커니즘과 땅을 사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틀립니다. 어떻게 건물을 사러 갔다가 땅을 삽니까? 이미 주민등록법 위반에 농지법 위반에 이미 부동산 투기로 거의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을 안고 갔다가는 두고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고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얼씨구나 잘 됐다. 빨리 처리해서 그냥 사퇴시키자. 그런 거죠. 저는 진정성 근데 지금 하나도 그건 느낄 수가 대단히 없다는 위험한 말씀을 말씀인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래로 그러면 뭐 장인의 일을 그 사회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 연좌제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일제 부역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여당 대표가 할 수 없는 못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연좌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절대로 두둔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그 딸이 이제 결백을 정리하겠다고 저렇게 통장도 다 내고 모든 걸 심지어 CCTV까지 공개라고 하는데 수사해가지고 밝혀냅시다. 우리 되는 것이고. 최영대님께 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답답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연좌제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그런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자기 문제 아니라고 자기 아들, 딸 문제 책임 안 졌습니까? 그래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물러난 부모님 것이고 문제를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아버지의 좀 죄를 딸의 유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것은 그게 바로 연좌제 제가 좀 말씀을 아니겠습니까? 드리고 네.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문제 가지고 다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네.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연좌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돼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께서 통장을 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2016년도 딱 1년치고 그것도 계좌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 계좌, 아버지, 엄마 계좌, 그다음에 매제와 여동생 계좌까지 다 까야 되죠. 그다음에 압수수색하라 그러는데요. 정말로 계획되고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 윤희숙 의원 움직입니다. 지금 검찰이요, 소설을 경찰이 쓰십니다, 정말로. 수사기관이 아이고, 참.
통신회사에 영장을 가지고서 통화 내역을 내라 그러면 1년치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2016년도 일이니까 영장 제출해봐야 통화 내역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라 그럽니다. CCTV 까라 그러는데요. CCTV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밖에 녹화 안 됩니다. 2016년도에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불가능한 거를 마치 떳떳한 것처럼 막 내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전재수 의원 이름을 거명한 게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문제는 모든 합수부 수사 자청했고 했으니까 네.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뭐 모든 게 다 밝혀지는데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안 밝혀지겠습니까?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를 두고 해야죠. 봅시다. 그 두고 뭐야 보시고. 무슨 등가도 성립하지 않는 서초구가 부산 북구를 갖다가 말이야 같이 사퇴하자 그러고 알겠습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저렇게 마음대로 던지는 겁니다. 이 지역구의 소중함, 지역 주민의 민심을 잘 안다면 저렇게 던지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은 좀 보기가 좀 민망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금배지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무게를 저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네. 또 세상 사람 평가는 다릅니다. 고생을 안 해서 딸의 그런 아버지의 겁니다. 문제를 딸이 책임지고 공천 국회의원으로 편하게 서는구나, 받아가지고 선거 이런 걸 하는 동 보여주고 마는 있죠. 동 해가지고 그냥 당선되는 지역 아닙니까? 야, 이게 그래서 지금 서초 구민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하고 토론한 것 중에 오늘이 오디오가 제일 많이 몰리는 우리 날인데. 최영도 의원님께서 서초 같은 데는 저 뭐야, 같은 사람 가지도 못합니다. 최영도 그거는 의원님께서 굉장한 저 수준의 부산에서 차이가 민주당으로 나는 거고요. 정치를 하고 민주당으로서 두 번 세 번 떨어져 본 심정을 잘 몰라서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는 잘 겁니다. 알죠.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까? 대선 이야기 좀 할까요 이제? 네, 네. 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양당의 대선 관련 흐름 딱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뜨거웠네요. 벌써 시간 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예, 돼가요 예, 지금. 빨리 합시다. 네. 민주당은 이제 충청 지역부터 순회 경선 시작되죠. 당장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일 관심사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확고한 우위를 과시할 거냐, 아니면 2, 3, 4위 후보들이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선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날은 이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만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에 달하는 1차 국민선거인단은 강원도에서 할 때 이제 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캠프에서도 우리가 1등한다 그러고 이낙연, 이재명 캠프에서도 1등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와 별개로 지역위원장을 얼마만큼 이제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등이 과연 나올 수 있겠나. 왜냐하면 권리당원 대의원은 이제 지역위원장들 여기에 따라서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굉장히 크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개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 의혹이 또 네, 네.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네.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맞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고 요게 좀 변수가 될까요? 변수가 되죠. 오늘 송 후보자 거기에서 정두환 후보자가 사건 수임자를 보면 정식 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다 받았죠. 그러면 이걸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공짜 변론을 해주게 될 테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하경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무료 변론이면 부정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고 만약 대납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이제 여당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윤영찬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 아니냐 아니면 이게 부정청탁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더구나 송도한 후보도 그냥 해줬겠습니까? 송도한 후보자가 이 여권에 유력한 대선 실세고 하니까 공짜라도 공짜로 해줬을 텐데 이게 오늘 이제 큰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죠. 네. 어떻게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대의원들 표심에? 예, 글쎄요.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 잘 해명을 하겠지만 이때까지 이제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의 변호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민변 소속 그러니까 회원이 예를 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익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연명을 이제 해주는 그래서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막 70명, 80명이 서명을 해주는 근데 그 70명, 80명이
사건 수임을 해가지고 저 변호사료를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공익을 위한 큰 아니요, 그 사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론한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근데 예. 이 친형 강제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상고인 예,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내용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시간이 거의 없지만 오늘 나온 KSOI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는 듯한 인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추세는 확실히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올라오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좀 빠지고 주춤하고 이런 흐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제 현재까지 기존에 있었던 윤석열 대세론이랄까 좀 확고한 1등이었으니까요. 요게 좀 흔들릴지 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KSOI의 같은 파를 조사해 보면은 그때는 여야 모두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를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그 판세 그러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강세에다가 이낙연 따라 붙는 이런 그 구도 그대로인데 사실 저것 때문에 저는 우리 다 미국 프라이머리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따라가 우리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만 하니까 사실은 이런 다른 선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저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똑같은 날짜에 뉴햄셔에서 하고 다음엔 또 미시간에서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만 투표를 하고 또 공화당에만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찍고 싶은 후보가 모여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적으로 돌면서 저게 흥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논란을 짚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역선택 때문에 사실 권리당원 또 당원 체제가 훨씬 더 강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점이 있어서 차제에 우리도 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방식으로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그런 방식을 통하면 훨씬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넘었지만 짧게 코멘트를 듣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예, 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구도 자체를 완전히 짜버렸습니다. 김종필 총리 네 분 묘소에 갔다가 그 밑에 봉분 밑에 조그마한 봉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분의 주인이 누구냐면 김종필 총리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사모님께서 돌보던 반려견인데 돌아가시니까 10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영정 앞에 있다가 반려견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건 정말로 봉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강아지 봉분을 만들어줬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거 가가지고 이 강아지 무덤 봐라. 사람이면 이걸 봐라.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구도를 그 한 방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배신자 대 배신자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아마 역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로서는 뭐 양강 구도가 되고 치열한 경선이 구도되면 좋죠.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오늘 너무 뜨거워서 시간도 많이 지났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재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